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뭐 장이 흔들리니까 실적도 안 통한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곤 합니다만 그래도 숫자로 또 한번 다가가 봐야겠죠. 퀀터 전문가가 보는 요즘의 시장 어떠한지 한번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 들어봅니다.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이경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우리 이 위원님 파악하고 계시던 외국인들 그 현선물 뭐 이렇게 포지션 방향이나 지금 바깥에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 정도 낙폭이면 오늘 뭐 리저너블 하다 보시는지. 네, 그래서 뭐 만기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외국인들의 그 매도 포지션이 상당합니다. 네. 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 동안 만기일 바이 만기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조 원 정도 순매도 포지션이 있어요. 3조 5천 원. 예, 예. 그래서 요것을 해소를 하느냐. 근데 이제 베이시스는 계속 낮아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선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물을 선행하는 선물에 대한 그 가치를 계속 낮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지금 거의 1포인트까지 거의 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기일 날 어느 정도 이 베팅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추세적일 수는 없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만기일은 기존의 어떤 포지션을 일부 정리하는 것뿐이지 추세를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베이시스의 회복, 이것은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차익이 들어오면서 현물 사면서 현물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물 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 차익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위원님 보시기엔 그럼 뭐 외국인들 지금 다 돌리기보다는 또 이월해서 넘어간다고 보시는군요. 오늘 근데 좀 덜 팔기도 하고, 덜 팔기도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삭 선물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덜 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추세를 좀 되돌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제 환율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원화만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엔화라든지 모든 통화, 그러니까 달러 대비한 모든 통화가 약세, 즉 안전 자산 선호가 상당히 심화된다라는 컨셉이고, 이것은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주식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주식 안에서도 이제 이머징은 조금 더 큰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이런 센티먼트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일단 해소가 되는 게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매도가 과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만기일에 조금 축소가 될 수 있겠지만 요게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옵션 만기,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의 일부 우호적인 수급은 기대는 되나 결국 외국인의 그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결국은 환율이 가장 큰 포인트다. 일단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지금 기대 요인은 사실 부재한 상황이고,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그 실적 또한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실적 시즌의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괜찮죠? 예,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이번 이제 분기 실적 보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51조 원 정도 나와서 예상치가 한 47조 원 정도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 발표된 기업들이 한 500기업 정도 됩니다.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근데 대형주는 거의 이제 50% 이상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10%가 더 잘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컨센서스가 이미 낮았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실적 보니까 이제 뭐 정유라든지 뭐 비철금속, 철강, 상사 이런 가스 유틸 이런 쪽에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원가 부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이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다는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한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해지를 잘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실적 합니다만 장 좋을 때 상승 국면, 불장에서 고점 새로 만들고 일시 조정받고 그 고점 열고 이럴 때야 장이 막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고 조금 올라가면 또 이제 매물대가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때 가서는 또 강세장에서의 또 느낌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는데 또 추세성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한국의 이익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6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예. 올해 한 4%, 5%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컨센서스에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이익으로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MSCI 반기 리뷰 이게 뭐 반기라 하면 1년에 2번 하나요? MSCI에서 편입 편출을? 편입편수 4번. 네 번. 예. 258, 11. 258.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 편입이 되고 시젠과 녹십자가 편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경수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실제 주가에 영향을 줬나요? 영향을 많이 줬죠. 줍니까?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업황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패시브는 사실은 이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팩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만 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아퍼폼했고 편출 종목군들이 좀 언더퍼폼하고 그래서 이게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편입 편출 예비 후보를 통해서 조금 이제 미리 선제하는 그 수급도 분명히 있고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편입된 이후에 뭐 매수를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뭐 외국인들이 뭐 MSCI 모건 펀드에서 요거를 패시브 펀드로 조정하는 실질적인 수급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이제 리뷰가 5월 13일 날 나오고 네. 네.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편출입 가지고 이제 뭐 롱숏을 한다, 그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대응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코스닥은 3%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펀트 분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에선 좀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어디에 조금 더 이런 장에서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만기를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만기 수급 때문에 코스피 200이 아무래도 이제 선물 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완화되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떨어졌던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 실적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글로벌 이 센티먼트가 언제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가 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시그널은 죄송합니다. 예, 그 시그널은 환율이 되겠죠. 환율이 될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될 것이고 미국 금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거를 막 낙폭한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싸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종목을 산다거나 지수는 이 정도면 조정이 됐다. 이런 컨셉보다는 좀 기간별로 나누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씩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약간 기간 측면에서 좀 우리가 기다리고 가격이 아닌 기간. 예, 기간으로 좀 저가 네.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을 좀 덜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란 변수보다는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언제 국내 증시를 덜 팔 것이냐, 한 뭐 5거래일 연속 뭐 매도세가 완화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알파 투자하는 거잖아요. 종목 투자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베타에 휘둘리면은 사실은 이 알파가 상당히 좀 아깝거든요. 이 베타가 휘둘리는 변동성은 상당히 길게 보면 단기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니면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장을 좀 해지를 해놓고 알파를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적 베이스와 저평가 여부 이런 거 같이 좀 결부해서 뭐 해지만 잘한다면 시장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장이 어려운 와중에 또 우리 이경수 의원님도 최대한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질문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피하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계속해서 휠 있다고 하는데. 예,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기관들 네. 보유 종목군들, 네. 뭐 지분을 신고한 종목군들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수라든지 베타는 막 흔들리는 거고 예.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기관들은 본인 돈이라기보다는 고객들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스템 측면에서 이 로스컷 제도가 있습니다. 로스컷. 예, 로스컷을 하는 거예요. 손절. 예, 손절하는 거죠. 네. 예, 손절을 이제 손실을 이제 좀 막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5%냐 이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베타가 흔들릴 때, 즉 지수가 변동성이 클 때는 보유 종목군들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당연히 실적도 좋고 저평가가 되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그 매물이 나올 때까지 임팩트가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더 로스컷이라는 것은 사실 기계적인 매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예. 추세적으로도 그런 게 액티브 펀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액티브 펀드가 액티브 줄어들고 펀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줄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금액 자체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패시브 펀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패시브 펀드라는 것은 외국인들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MSCI 코리아를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인덱스 컨셉으로 한국도 그냥 코스피 200을 샀다 팔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뭐 국내 채권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해지가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내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 자금이 많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목을 소팅하는 그거에 대한 알파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그 알파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요. 패시브가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기관들이 그렇죠. 어떤 특정 종목군들을 많이 샀다라는 측면. 이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에서 돈은 철철 넘치고 돈 갈 데는 없고 그게 막 주식시장 같은 데로 막 몰려오고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나 패시브 펀드 매니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ETF라고 보시면 되죠. 예. ETF를 아니, 만드는 겁니다. 저 친구나 후배들을 봐도 그래요. 기관에 있을 때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칼같이 그 손절하던 친구들이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오니까 또 손절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손절은 훈련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좀 반등에 대한 신호를 찾기 쉽지 네,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한 5일 연속 외인들이 덜 팔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 변동성을 그러니까 뭐 재밌겠죠.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면은 이게 다음날 오르면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은 임팩트로 안전자산선호의 임팩트가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2주 동안 이 안전자산선호의 임팩트 일간 변화율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시계열의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상위 0.1%에 해당하는 그쪽이 계속 시그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델타 값이라는 것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는데 밟으면은 그 글로벌 금융 자산 시장이 안전 자산으로 서로 가려고 하는 임팩트이기 때문에 네. 펀트적으로는 이 가속도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기간 내지 세기를 결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값은. 그래서 이런 임팩트가 2주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고 요것은 저희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 뭐 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해치를 하고 종목을 하고 싶으면 코스피를 이제 인버스를 사시고 아니면 코스닥 인버스를 사시고 50대 50으로 비중을 그러면서 그거보다 아웃퍼폼하면 되니까 시장이 만약에 10% 빠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5%로 끝나게 되면 5%는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요 전략이 사실은 이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경수 위원께서도 환율이 중요하다 하셨고 우리 앞서 나의 전략 코너에서 또 남윤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 헤드라인은 달러원 1,300원 목전, 딜러들, 당국 명확한 신호 보낼 때라는 요구가 있다 이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혼자 외환 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해서 이걸 갖다가 주저앉힌다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당국만 나서서 이걸 주저앉힌다는 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 정도 달러 과매수 국면이다 싶으면 좀 조정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좀 우려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 의원님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네. 주십시오. 혹시 지금 여기 우리 저 해외 저기 주식들 가운데 예. 개별 종목별로 ELS가 있나요? 개별 종목군으로 ELS 있는 상품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가 얼마 이하로 낙인되면은 얼마를 건드리는 순간에 원금 손실이 나고 하는 이런 종목 이런 그런 상품, 컨셉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공모로 팔리지 않고 사모로 팔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그 구조를 만들어서 뭐 지점에서 따로 팔았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센 규모가 크지 않는 걸로는 그 정도는 알고 아니다.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얘기고요. 예. 네. 워낙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버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환율이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뿐만이 세계적으로 아니라, 특히나 네. 이제 신흥 시장에 이제 워낙 이제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시장에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퀀트로 보는 시장에 대한 진단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